모르면 공부하자. 알아도 다시 보자. 관리는 확인이다. 자, 어떤 일을 하든지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신분, 지위, 그 다음에 권한이 정당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까 사퇴서의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선거 혹은 투표와 관련해서 과연 관리사무소 직원, 이때는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뭐 경비회사의 직원 마찬가지 다 포함됩니다. 이럴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때 관리사무소 직원의 지위는 도대체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공직선거법을 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서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선거를 시행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일반 공무원들이 합니다. 투표장에는 주민센터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고, 구청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고, 개표할 때도 구청 직원이나 교육 공무원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 사람들은 교육 공무원이나 구청 직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입니다. 따라서 그때도 직책 자체도 간사라는 이름을 씁니다. 선거 종사원이라고 이름을 쓰고 간사라는 이름을 써서 별도로 선관위에서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명백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루 임명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의 명부를 작성한다든지 투표 및 개표 사무에 용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행정직 공무원들이 합니다. 교육직 공무원이나. 그런데 자, 그러면 공농주택에서의 선거하면 어떠냐? 분명히 법령과 관계 규정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상호간의 업무를 간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서로 업무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 자격이 동대표 자격보다는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도 제한되어 있어요. 자, 가장 힘든 게 뭐니? 선거관리위원 한 사람을 해임하려면 동대표가 발의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할 수도 없어요. 분명히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임을 요청을 하면 선관위 자체에서 의결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 이 사람은 해촉해야 될 사유가 없습니다. 우리 해촉 안 할게요. 라고 하면 그 다음 절차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분이 보장되는 거죠. 처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할 때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희망서를 내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서 정원 숫자 범위 내에 있으면 그냥 임명되고 숫자보다 초과되면 추첨해서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는, 위촉하는 이런 간단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해촉은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왜? 다시 말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일을 안 해서 그 선거관리위원들 전원을 해촉하려면 그때는 또 더 복잡합니다.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 발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입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개입해서 관리주체가 개입해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과반수가 전원 해촉에 찬성하면 전원이 해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촉 발의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선거사무나 투표사무를 할 때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활용하려면 역시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이렇든 저렇든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럴 때 선관위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이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 규정을 잘 모르고 혹은 정리하지 않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런 것들이죠. 선거관리위원이 아니면은 혹은 투개표위원이 아니면은 출석수당은 못 줘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해도 출사수당은 못 줍니다. 그런데 식대나 간식비 등은 선관위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직원이나 경비원이나 혹은 미화 직원이나 누구나 선관위에서 의결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우리 선거 업무 지원자로 사용하자라는 의결서 한 장만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역시 그 이 운영비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을 알아둬야 직원들의 불평이나 그다음에 선관위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